안녕하세요. 김익현 변호사라 합니다. 오늘은 이혼 위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자료는 법적으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 산재사고, 의료사고 등으로 다치거나 죽은 경우에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를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혼 위자료는 결국은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인데,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보통 혼인이 파탄된 경우에는 그 경중에는 차이가 있지만 두 사람 모두에게 조금씩 책임이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더욱 중한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혼 사건에서 지급되는 돈은 위자료 말고 재산 분할도 있는데요. 이것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해서 인정되는 위자료와는 그 성격을 전혀 달리합니다. 그리고 위자료 말고 양육비도 있죠. 이것은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하지 않는 배우자로부터 받는 돈이겠죠. 그런데 재산분할과 양육비, 위자료는 별도의 다른 성격이므로 예를 들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많더라도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에서 불리하게 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즉 별개의 관점에서 지급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위자료가 언제 인정되느냐에 관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성격 차이로 인해서는 위자료가 발생될 수 없을 거고요. 폭력, 폭언, 부정행위, 가출 등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다음에는 실제로 법원에서 인정하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되냐 말씀드립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현재 5천만 원이 거의 아주 상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부의 양쪽에 잘못이 나눠져 있는 경우는 1,000만 원이나 2천만 원 이런 적은 액수도 많이 법원에서 선고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은 큰 제재가 되지 않아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고 앞으로 시정되어야 하고 시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배우자의 부모, 상간자, 즉 부정행위의 상대방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하고 실무에서도 시어머니나 부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해서 같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에는 위자료를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3년 내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되니까 이 부분은 꼭 챙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